예,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걸고 당선되신 대통령께서 잘 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 처벌받고, 그리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1년 반 전 제가 목 놓아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달라는 구호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년 가까이 지나서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특검법이 3개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는 정부에서 수사나 아니면은 일처리가 미진하다는 판단 때문에 특검법이 3개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법안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엄청난 부끄러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할 겁니다. 야당이 비협조적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특검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각각의 특검법들은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도 마음을 바꾸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목 놓아 외칠 동안 어떤 반응도 없던 정부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즉각적으로 대국민 다발을 발표하시면서 사과하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 300만이 넘는 부산 시민들의 분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포항에서, 그리고 김포에서, 서북도서 어딘가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19,000명의 해병 용사, 그리고 9,000명의 명예로운 근무를 하고 있는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안보관을 이야기하시고 올바른 대북관을 이야기하시면서 전쟁 불사까지도 정부에서는 이야기하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최전선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최선봉 부대가 돼야 될 해병대의 명예가 추락한다면은 누가 과연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해병대에 자녀를 보내놓은 한 가족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보수입니다. 야당 지지자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정말 이번에 최상병 건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어찌 해병대에 자녀를 보내놓은 그런 국민들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지금 해병대 28,000 장병뿐 아니라 48만 국군 장병 가족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이 올바르게 다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 정말 잘못된 것이 바로잡혀서 자신들의 가족들의 군 복무가 명예롭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00여만 부산 시민들의 민심이 그렇게 두려우셨다면은, 아까도 언급하셨지만은 100만 명이 넘는 해병대 전역 예비역들의 마음도 살펴주시길 기대하고, 48만 대한민국 국군 장병 누구누구 하나의 가족이라도 정말 내 가족의 안전이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국가를 의심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 건이 특검까지 오는 것, 이렇게 절절하게 많은 분들이 외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원래 이런 건은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이셨던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그리고 명명백백한 사실관계 밝히도록 지시하셨어야 되는 일이고, 여당은 그런 뜻을 받들어가지고 국정조사를 통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48만 국군 장병들의 가족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셨으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양당이 의총을 한다고요? 이런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특검, 그것이 아니라면 국정조사, 어떤 식으로든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명예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시험관 시설로 늦은 나이에 태어난 최상병의 억울함을 풀고, 그리고 평생 명예로운 장교로 복무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가 바로 설 때, 저는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굳건한 안보가 구축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과 함께 했고, 함께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꼭 대통령께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저는 우리 박정훈 대령께서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수근 상병의 정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분들, 언젠가는 책임을 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박정훈 대령이 질 수 없는 싸움의 과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의 명예와 최수근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정의가 조금은 조속히 실현되도록 오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박정훈 대령을 개인적으로 아끼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실 겁니다. 아이, 그냥 적당히 좀 하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좀 타협하지 그랬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박정훈 대령같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우리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덜 억울해지고 조금은 더 정의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누구보다도 좋은 게 좋은 거야, 적당히 해 라고 하는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던 분이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가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왜 우리 말 이렇게 안 듣냐라고 하는 얘기에 넘어갔다면은 조국 장관 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정권 교체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원칙을 지킨다, 공정과 상식을 준수한다 라고 시작된 정부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위에서 얘기하면 그냥 들어, 그런 별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문화가 횡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장병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보는 보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안보는 보수라고 할 때 그 안보가 북한에 대해서 센 발언들을 쏟아낸다고 해서 안보가 그저 지켜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보를 지키는 것은 결국 일선에서 일하는 국군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국군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그들과 관련한 진실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목 놓아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한다 한들 우리의 안보가 저절로 지켜지겠습니까? 최근에 해병대 부사관들 지원율, 심지어는 해병대 병사 지원율까지 급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가 공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보수 정권이라면 저는 그 시작점을 우리 최수근 상병의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조속하게 회복해서 박정훈 대령이 잘하시는 수사 업무에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신인데 이런 것도 받아보네요. 해병대 1사단과 저는 제가 사실 작년에 대표로 잘리고 돌아다닐 때 가장 먼저 대외적인 활동이 아마 경주 포항에 수해가 있었을 때 해병대 1사단 장병들과 같이 수해 복구 작업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되고 있었는데 그때 분명히 저와 함께 같이 했던 장병들 중에 일부로 다시 이제 안타깝게 세상병이 순직한 예천에서의 대민 지원에 함께 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안전을 가운데에 놓고 진행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안전보다는 시적 홍보나 아니면은 누군가 영달을 위해 그런 안타까운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걸 사실이면은 이거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명예로운 공부에 보낸 사람들에게 상당히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처결이 없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9,000 해병대 용사 그리고 9,000명의 간부들 그리고 전체로는 48만 우리 국군 장병과 간부들에게 정말 명예, 첫째로는 명예, 그리고 둘째로는 안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가 우리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철통 같은 안보 태세 그리고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의 안보에 대한 굳건한 입장을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대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상류전 그리고 해안 경계를 위주로 하는 이 해병대에서 만약에 군인들이 안심하고 명예롭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으로 안보를 외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당과 정부에서는 입장 전환을 해야 된다. 모여서 10만 동의 처방 받고 국회에서 단식까지 해서 만든 법입니다. 근데 당장 내년에 50인만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다치는 사업장에 노동자들에게는 긴급법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계속 사과하시고 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으신 거니까 저희 부모님 답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뭐 입장 내실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공동주최로 오신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저 아니고요. 최재형 의원 아니고요. 먼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님에게 발언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좀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 저는 사실 한 2주 전쯤에 한 1주 전쯤에 이 해병대 예비역 단체와 예비역 전국연대와 상의를 하면서 네, 반갑습니다. 담담한 마음이었는데요. 어제 네, 대통령께서 반갑습니다. 정의당 부산 원내대표 엑스포 배진교입니다. 관련 문제에 대해 본인의 또다시 책임을 추운 통감하시고 겨울에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규대 처벌 더 당황했습니다. 아, 이분이 노동자들이 사과를 할 줄 아는 분이구나. 정의당은 2년 전 생각이 첫 북한의 번째고요. 날씨 속에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부산 고국기념군 엑스포 노동자 유치 영원인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는데 중재법 나머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면 오히려 이 당시 그 누구보다 법 제정에 앞장섰던 정의당이었지만 전우들 울며 겨자 먹는 신조로 기권표를 전국연대 같은 줬습니다. 경우는 어떤 마음이 전체 들까 48%나 되는 발언을 좀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아예 법안에서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안을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중대재해 대한민국 국민의 80% 대통령이라는 이상이 생각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납니다.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 2,000명이 넘는 산재 사망 사고 중 대부분의 노동자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을 저는 맞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반대편에서 그런데 벌어진 중재법 50인 미만 잼버리가 적용주의 살지를 말이 못한 것에 대해서 나오기 비슷한 시작합니다. 관점을 가지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야 노동자 만약에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보니 해병대 그렇다쳐도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조차 정부 사과를 다른 운운하며 입장 가셨으면 좋겠고 유해를 시사하고 뭔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중재법이 무너지게 된 것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도 잼버리가 모자랄 전라북도의 판입니다. 잘못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저는 이런 것들이 죽음의 모두 빨리 행렬이 여전히 해결돼야지만 이어지고 있는 이쪽의 지금 세계가 오를 것이다. 중재법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동자들 뒤통수를 이거는 우리치 제가 작정입니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숨을 내어주고 한혁신위원회 민주당의 사과를 발언을 받아냈다는 이용하자면은 스포트라이트를
시간을 원하는 끄는 겁니까? 목적은 달성한 것 같다. 중재법 하나 시행 혁신이 못한다는 되었겠느냐? 정부한테 하는 것에 산업 현장의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아니라고 계획식이나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화 민주화까지 위원장께서도 우리 노동자들을 결국 무시하니 기업들이 서슴없이 본인이 어쨌든 협박을 그런 일삼고 신선한 있습니다. 이미지로 셀럽의 역할을 중재법으로 하시는 기업은 망하고 정부는 과연 노동자는 일자리를 정치에 잃을 있어가지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국민들은 만들어내시는 묻습니다. 저는 노동자가 떨어져 죽은 아파트가, 노동자가 끼어 죽은 빵 공장이, 노동자가 안타깝지만 부딪혀 죽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근데 더 이상 지하철이 논란을 과연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당이냐고. 애초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은 그 자체가 반사회적, 반인권적 기업입니다. 그런 살인 기업은 정치 평론을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퇴출시켜야 제가 작가들도 마땅합니다. 소개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아주 일자리를 좋은 잃을까 방송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죽지 않고 퇴근할 수 그 있을지를 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신다면은 그런데 그와 같은 발언을 시작하셔도 되는데 정부 사과가 이 시점에서 이들의 목숨에 무슨 하등의 쓸모가 있습니까? 혁신에 정부가 대해서 사과하면 도란동 고민을 특법, 하셔야 될 분이 거부권 행사도 됩니까? 자꾸 사람 평가하고 지금 다니시고 사과를 사람 해야 하는 평가하고 것은 다니십니다. 중재법을 발동으로 만든 것에 이제 안타깝습니다. 동의하던 민주당입니다. 이제 이준석 평가도 그만하시고 민주당이 2년 전 과거처럼 저희 아버지 평가도 또 그만하시고 국민의 인과 손잡고 당이 노동자들의 당에 목숨을 위해 하는 일은 절대로 이제는 하지 말아야 이주환이 합니다. 한달 동안 노동자의 말씀받은 생명과 일을 안전에 평가받을 시간이다. 내일은 다음은 정확하게, 나중은 그렇게 없습니다. 성공적이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원래 보통 반드시 정치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외부에 있던 분들이 정의당은 보시면은 단 한 발도 물러섬 없이 물러가셔야 모든 될 부분을 다 노동자들이 같이 못하고 계세요. 안전하게 더 퇴근할 수 있는 발언을 그날까지 해주시는 싸울 다 것입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 배승규 원내대표님의 힘찬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노동자 신